오늘 쪽지 시험 볼 게 두 가지입니다. 변경에 두 가지 있었죠. 정책의 변경하고 뭐야?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무슨 법 쓴다고요? 소구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대손이나 감가상각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이야? 전진법. 이따 요거 두 줄 볼 거예요. 두 줄 볼 거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60페이지. 볼 건 봐야죠.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3번에 부동산에 공급하고 부동산에 임대 있어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할 건데요. 우리가 공급이 매매고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박스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까?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빌려주는 거는 과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유추가 돼요. 이 땅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만들어져 있던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설만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로 되어 있어요. 사고 파는 건 뭘로 되어 있어요? 면세. 근데 임대는 왜 과세인지 모르겠어요. 만드신 분이 빌려주는 건 뭐래요? 과세래요. 그래서 결론은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상가 얘기하는데, 상가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비싸니까 돈 많으니까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 다음에 임대도 비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세면세는 일반적으로 비싸냐 싸냐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토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평수로 치면은 24평형. 그 다음에 제곱미터로 얘기하면은 한 80제곱미터 전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평을 3.3제곱미터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4평형이거든요. 그러면 79.2제곱미터. 그래서 80제곱미터 전후를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무슨 주택이요? 국민주택. 네. 그래서 국민주택은 누가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죠?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에요. 근데 초과라는 얘기는 큰 평수예요? 작은 평수예요? 큰 평수예요. 그래서 큰 평수에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돈이 있을 것이다. 돈 있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임대라는 거는 빌려주는 거죠. 왜 빌려요? 돈이 많아서 적어서? 적어서. 그래서 얘는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평수에 산다는 얘기예요. 어느 평수요? 작은 평수. 그러면 작은 평수에 왜 살아요? 네,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얘도 면세. 작은 평수 왜 빌려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뭐요? 면세.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얼추 해석만 하시면 이해가 돼요. 상가는 비싸니까 사든 빌리든 뭐해라? 세금 내라.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수가 큰 평수예요. 그래서 큰 평수에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내시고, 빌리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솔직히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은 빌려도 비싼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다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살 거예요? 빌릴 거예요? 사겠죠. 그렇게만 보셔야 돼요. 간혹가다 뭐 서울에 얼마짜리 전세 이런 거는 그냥 배제하고 가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 있으세요? 조세특례 제한법. 거기 보시면은 아까 국민주택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면세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우리나라 현재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해결 못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업률. 이거 두 개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일단 결혼 안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시대 흐름이니까. 그래서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모두 적어요. 출산율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결혼하고도 아기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의 추세니까. 그래서 영유아는 소중하니까 기저귀하고 분유 면세인데 면세여도 비쌉니다. 특히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들어가면은 거의 더블 값이고요. 분유는 사냥 들어가면은 더블 값이에요. 먹여보진 못했는데 분유 사러 가보면 사냥자 써 있으면 조그만데 한 7, 8만 원 하더라고요. 좋대요. 사냥 들어간 게. 그 다음에 4번 재화의 수입. 일반적으로 수입은 면세되는 것도 있는데요. 미가공 식료품 중에서 커피나 코코아 두 있죠. 커피콘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저도 커피를 간혹 가다 마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커피 대부분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만들죠. 근데 커피 이런 거 따는 게 어른이 따요, 애들이 따요? 애들이 따요. 예, 어른도 따긴 하지만 애들을 싸게 이렇게 해갖고 커피 따는 거 뉴스에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라는 걸 솔직히 적게 먹는 게 좋긴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착취해서 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래서 과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로는 넘버 2인가 넘버 3래요. 요런 건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261페이지 면세 포기 요건 간혹 가다 나옵니다. 포기 나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몇 년? 3년. 몇 년이요? 3년.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도 주지만 의무도 줘요. 그래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포기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에 원상복귀 못해요? 3년 동안. 그래서 권한도 주는 거지만 의무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면세 포기 대상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될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면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는 수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면세는 영세에 비해서는 혜택이 어때요? 적어요.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은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면세 사업자인데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어. 그러면 면세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을 만들 때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의 원상복귀는 안 된다? 3년. 그거 좀 봐두시고.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나 263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과세표준 나오면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뭐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저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교재 보면서 보면은요, 금전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별도. 그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뭐 된 거요? 포함된 거.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볼 거예요. 264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 예전에 외웠었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얘는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 그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요? 봉사료. 이거 잘 외우시고. 전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부터는 실기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요. 이거 거기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다시 잘 외우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260 몇 페이지요? 6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좀 관련 있는 부분이세요. 뭐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요? 실기. 그래서 보시면 266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건물 구축물 몇 프로요?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몇 프로요? 25%. 예, 요게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건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단기 그러면 오래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그 다음에 소득세는 1년이에요. 단기 그러면 몇 년이라고요? 1년. 근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그래서 요 5%가 6개월에 5%예요. 몇 개월에요? 6개월. 그럼 1년에 몇 프로예요? 10%.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6개월에 25%예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예요? 50%.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년 쓴다? 10년. 왜냐면 100%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몇 년 쓴다? 2년 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근데 참고로 안 외우셔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왜 지장이 없냐면 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떠요.
뭐 기억하시면 좀 더 좋긴 한데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뭐 완전히 문제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70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실기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론에서 하루 종일 설명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할만하거든요. 잘 내기도 하고. 요거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뭐라고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이자는 임대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맞죠? 임대료가 아닌데 뭘로 보는 거예요?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원래는 이자예요. 뭐라고요? 이자.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죠. 뭐 때문에 한다 그랬냐면은 불로소득이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득이요? 불로소득. 예, 그래서 불로소득이 계속 이슈화되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계속 뉴스 보면은 아니면 TV 보다 보면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인데 이 불로소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돈 먹고 돈 먹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최근에 댓글 쓴 거 봤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비트코인 얘기 나온 거 제일 밑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1억 8천 벌었대요. 비트코인으로. 아, 번 사람이 있죠. 근데 거기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너 벌었으니까 그거 잃은 놈도 있다고. 왜냐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에요. 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그나마 주식이 좀 덜해요. 그게 그나마 좀 덜한 게 주식이긴 한데 어쨌든 돈 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잃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딴 놈보다 잃은 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딸 수는 있는데 확률 싸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건 원래 여윳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도 그래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버틸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잠 못 자요. 왜냐면 없는 돈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더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만큼 걷어갖고는 솔직히 안 돼요. 왕창 더 걷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근데 요거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실 거예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대손세액 공제. 말뜻을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손의 뜻, 네, 못 받은 돈. 세액의 뜻, 세금. 공제의 뜻, 네, 빼줄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 그러면은 세금 못 받았으니까 뭐 해줄게? 빼줄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다, 남의 돈으로 내는 거다. 남의 돈. 그 남이라는 게 소비자 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돈으로 받았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못 받았으면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다 빼주는 건 아니고요. 10년 이내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만 가능해요. 요거 세 개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0년 이내 확정신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뭐요? 그 받을 어음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딱 나오면 머릿속으로 세금 못 받았네.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몇 년 안 했게 된다고요? 10년. 과거엔 5년이었는데 요즘 계속 세법에서 10년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고 있냐면은 과거엔 종이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갖고 있으니까 보관 기간이 더 못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서류 보관일이 5년이거든요. 나중 되면 이거를 법에서 바꿔버릴 거예요. 몇 년으로요? 10년으로. 지금 이미 밑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으로 조금씩 한두 개씩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10년 되면은 법 자체에서 이제 너네 서류 몇 년 보관해? 10년 보관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일 때만 된다고요? 확정일 때만 돼요. 뭐일 때요? 확정. 그 다음에 매출 채권만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게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된다 그러면은 또 엉뚱한 거 막 이상한 거 다 갖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뭐만 된다고요? 매출 채권만. 그 다음에 거기 271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파산됐을 때. 그래서 파산됐으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죠? 돈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딱지. 압류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이나 실종됐을 때 돌아가시면 돈 받을 수 없죠. 돈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그 다음에 5번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라는 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민법에 제가 알기로 학원비가 1년인가 그럴걸요. 학원비 띵 까먹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돼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술값이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갯돈 들고 도망가는 게 5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거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6번에 수표나 어음이 뭐 됐을 때요? 부도났을 때.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면은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경과.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얼마요? 30만원. 그래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 요거를 일명 소액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나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 몇 개월 넘은 거요? 6개월 넘은 거. 그래서 경과한 채권 중 얼마요?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한테 30만원은 큰 돈입니다. 개인한테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한테 30만원은 뭐예요? 작은 돈이에요. 뭐라고요? 작은 돈. 그래서 작은 돈이니까 이 돈이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무슨 처리해라? 배손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영업부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치 않게 블랙리스트를 봤어요. 블랙리스트 웬만한 회사에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5만원 남았는데 안 준다고 떼씀.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몇 개 안 샀는데 더 달라고 함.
그런 데들은 이제 거기에 써놨다가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현찰 박치기 아니면 물건을 안 줘요. 그러니까 현찰을 주던가 아니면은 카드로라도 긁어요. 긁어야 줘요. 그런 데들은 외상을 안 줘요. 왜냐면 그런 데들은 또 한 번 문제 생긴 데들은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한 번 문제 터트린 다음에 딴 데 가서 사더라고요. 근데 블랙리스트에서 또 사러 온 거 봤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카드로 결제해서 판 거지 외상이었으면 안 팔았을 거라고 거기 영업부 부장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회사 가면은 거의 다 있어요. 예. 그래서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수표 나온 몇 개월 지난 거요? 6개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272페이지 시기의 제한 보시면 제가 아까 몇 년까지 된다 그랬죠? 10년. 그래서 거기 10년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만 된다 그랬죠? 거기 밑에 줄에 보시면 확정신고라고 써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방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대손세 공제 방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대손세 곱하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곱하기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손금액은 공급 대가란 뜻이에요. 공급 대가가 뭐 포함이라고요? 네, 부가세 포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좀 보기 편해요. 그래서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면 10%잖아요. 몇 프로요? 10%. 포함일 때는 11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이라고 나오면은 부가가치세 뭐다? 포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110인지 알려드릴게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더한 게 공급 대가예요. 왜냐면 공급가액의 뜻이 부가세 별도죠. 공급 대가는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급가액이 100이에요. 얼마요? 100.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죠? 10. 그러면 얼마가 돼요? 110. 그래서 110이 공급대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110 중에 부가세가 몇이라고요? 10. 그 다음에 110분의 100으로 하면은 요거 구하는 거예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요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은 되고요. 273페이지. 아, 6월달까지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앞에 보세요. 우리 그 사업자에는 과세 사업자하고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과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가 세금 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인데 여기 조금 바꿀게요.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해갖고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라. 누구만 가능? 개인만 가능.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예, 8천만 원은 맞아요. 얼마요? 8천만 원. 예. 그래서 8천만 원까지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거기 273페이지 제일 밑에 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까지는
원칙은 뭐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네, 그래서 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 그대로 외우면 되겠네요. 얼마 미만일 때만 4,800만 원.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뭐요? 면제. 그냥 요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요? 계산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계산서요? 세금계산서는 무려 2매 발행합니다. 몇 매요? 2매.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2매를 발행해서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는 크로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크로스 하냐면은 내가 한 매에 1,000만 원이라고 신고하면 상대방도 한 매에 얼마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왜냐면 둘이서 똑같이 가졌잖아요. 근데 한 명은 한 매에 1,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2매에 1,000만 원이래. 이러면은 국가에서 얘네 이상한데? 숫자가 안 맞아. 이걸로 찾는 거예요. 그 많은 회사 걸 어떻게 국가가 다 찾아요? 왜냐면 회사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공무원 수는 거기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담당해야 될 회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출자가 한 매에 1,000만 원이래. 그러면 매입자도 한 매에 얼마요? 1,0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가 만나갖고 맞네 그러면 일단은 통과해요. 뭐 나중에 뭐 사기라던가 장난친 거는 나중에 잡는 거고 일단 신고 때는 맞느냐 틀리냐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매 했대. 그러면 상대방도 몇 매로 신고해야 돼요? 2매로.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편물이 날라와요. 아니면 연락이 오든가.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신고 잘못하셨어요. 세무서에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소명하라 그래요. 그 소명이라는 게 우리가 맞게 신고한 거다.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다. 이거를 이제 소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 돼요. 왜냐면 소명 못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국가에서 그거 빼고 이만큼 내세요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그거 내시면 돼요. 그래도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종류 요것도 잘 물어보는데 뭐 잘 물어보냐면 요거 잘 물어봐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두 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거기 있어요. 274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왜 만들었냐면은요. 국가 입장에서 관리하기 뭐 하려고요? 편하려고.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을 해야 돼요. 국세청에. 그래서 언제까지 전송하냐면 발급일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어느 회사랑 몇 매에 얼마 발행했습니다라고 국세청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 데이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도 편하긴 하지만 회사보다 누가 더 편해요? 국가가 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발행도 하고 내가 알아서 국세청에다 모두 해야 돼요? 전송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거 데이터 받아갖고 맞냐 틀리냐 뭐만 하면 되죠?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회사도 장단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보다는 국가의 장단점이 훨씬 더 세요. 왜냐면 법은 누가 만드니까? 국가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3억 원. 3억 원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를 국가에서 얼마로 정해놓은 거예요? 3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가 답이에요. 왜냐면 요분들은 무조건 발행하는 거고요. 3억 원보다 적으신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고 종이로 발행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요걸로 발행해야 돼요. 뭐요? 전자세금 계산서. 근데 3억 원이 안 되는 데는 전자로도 할 수도 있고 종이로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의무는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3억 원이 안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로 나와요. 근데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네, 선택 가능합니다. 얼마보다 작을 때는 3억 원보다 작을 때는 시험 문제는 요런 걸 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에 발급식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식이요? 발급식이. 그래서 원래 세금계산서는요. 원칙은 공급시기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급시기가 뭐냐면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저께 잠깐. 그때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공급시기. 근데 항상 이게 법이 어려운 이유가요.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뭐냐면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칙은 물건 팔면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요. 늦어도 언제까지만 발행해주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실무 가시면 요거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A라는 회사하고 거래가 5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5장 발행해줘야 돼요. 원칙은. 네. 근데 5장이 좋아요? 1장이 좋아요? 1장이 좋죠. 왜냐하면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많고 종이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 때에 그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줘도 돼. 네.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도 돼요. 열흘에 한 번씩도 돼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해줘라?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실무 가시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거래처랑 새로 거래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요 세금 계산서를 한 달에 한 번만 드려요. 그러면 요걸로 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뭘로요? 월합계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드려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그러면 거래 못해요. 예, 저희는 건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요걸로 가는 거예요. 뭘로요? 원칙으로. 그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거든요. 영수하고 청구의 차이점. 영수는 돈을 받은 경우예요. 돈 받음. 청구는요.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못 받음. 그래서 원래는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영수의 영수의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못 받았을 때에는 어디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돼요? 청구에. 근데 일단 프로그램 기본값은 청구예요. 근데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갖고 그 거래처 회사가 꼭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세금계산서에 영수로 체크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죠. 처음이니까. 청구로 보냈다가 3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분 만에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다음부터 청구로 보내주시면 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깐깐한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들은 체크해놨다 뭐 해야 돼요?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영수 청구는 상관없거든요. 거기에 영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청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민감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주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주가 있어요. 예전에 직원이 원래는 요건데 주가 뒤인데 주 앞으로 썼다가 20분 동안 욕먹는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영업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틀리는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도 주가 뒤에 있는데 대부분 주가 어디에 있죠? 앞에 있죠. 맞죠?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틀리는 데가 많아갖고 한 군데만 걸려라 그랬는데 그 한 군데가 우리 회사가 걸렸던 거죠.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여직원 울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폰을 한번 스피커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욕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저기 해결을 하긴 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사 생활할 때는 실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 하셔야 돼요? 조금 하셔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알고 계시고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원칙은 공급식이고 예외는 다음 달 며칠이요? 10일. 그 다음에 전송은 발급일 언제요? 다음 날.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론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2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